이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됐으니까요. 모집 단위별로 한 장씩 그래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공개하는 시간대별 지원자 수를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체크합니다. 공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완성된 내 그래프 모양이 이러면 훅 갑니다. 이러면 행복 시작이죠. 이러면 이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꺾은 선 추세 2에 할 차례죠. 이제 드디어 그래프를 보고 어디가 빵꾸가 났고 어디가 터졌는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스나이핑을 할 수 있는 것을 골라내는 기술인 그래프 해석법을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꺾은 선 추세 2해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보고 한번 숙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제 제자들 중에 나왔던 그래프들을 올해에 맞춰서 액수화표를 따졌기 때문에 모양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실제 수험생의 그래프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할당을 할지 그걸 한번 공부하는 연습 문제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꺾은 선 그래프의 이해. 일단 접수 기간의 극 초반은 무조건 죽은 구간입니다. 완전 또라이가 아닌 한 원서 접수 시작하자마자 접수하진 않아요. 그런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집단 이별 1명, 뭐 2명 그래봤자 여기에 그래프에 안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기 앞부분에 보통은 하루, 심해도 두 번째 날 오후까지도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 빵꾸 났네 하고 두 번째 날 덥석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특히 강조드리는 겁니다. 접수 기간의 극초반은 원래 죽은 기간이다.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상승 그래프와 하강 그래프의 기본형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이해해 볼 건데요. 한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또 여기를 초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중반 아닙니다. 후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막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유명한 라인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아주 혼란 속에 이상한 동네죠.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수능을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다는 게 부럽죠. 걔들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상승 그래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죠? 처음엔 접수하다가 뒤로 갈수록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체 접수 기간 중 뒤쪽에서 접수한 애들이 많을수록 요 모집 단위가 미리 모의 지원해본 결과 후달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점수가 모의 지원 그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낮거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모의 지원 해볼 때 이 모집 단위가 적정으로 나왔어. 그럼 얘들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러프한 시사점을 주죠. 디테일은 또 달라지지만 또 하강 그래프가 있어요. 하강 그래프. 이거 하강 그래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게 하강 그래프잖아요. 이런 하강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죠. 누가 이렇게 앞에서 다 접수합니까? 그죠? 요게 한번 튀고 없어졌다가 접수 기간 막판 돼서 어이구 접수하자 하는 애들이 있죠. 이건 거의 상수예요. 거의 모든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이거 상수로 놓고 여기서 튀었기 때문에 이걸 하강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얘는 왜 먼저 접수했을까요? 모의 지원을 해봤더니 요 모집 단위가 내 점수로 차고 넘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 두 모집군에 대해서 내가 궁리하고 따져봐야 되니까 이건 일단 접수해놓자. 신경 쓰지 않게. 그러니까 얘들이 무서운 애들이죠.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여기서. 근데 앞에서 접수한 애가 있어. 얘 무조건 나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왜냐면 걔랑 나랑 둘 다 똑같은 모의 지원을 했으니까. 그죠?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맞죠? 그래서 상승 그래프라는 것은 초반이 없는 거, 하강 그래프라는 것은 초반이 있는 걸 의미하지 정말로 상승, 하강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요거 한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초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초반에 이렇게 튀는 현상이 있죠. 얘는 빡 튀었고 얘는 톡 튀었습니다. 요 앞에 접수한 애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일까?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초반에 몇 명이 접수했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소신형이 있습니다. 소신형. 점수가 적절하거나 좀 약간 딸리긴 하지만 난 이 대학 이과 말고는 가고 싶은 데 없어. 뒤에 경쟁률이 몇 프로가 되든 난 여기는 꼭 써야겠어. 이런 애들이 소신형이죠. 얘들은 내가 모의 지원을 해본 결과 이 모집 단위가 적정이야. 그리고 그려봤더니 여기 튄 애들이 이렇게 있어. 얘들은 소신형일 경우에는 나랑 비슷하거나 소신 밑에 안정 아니면 적정 이 가운데 세 구간에 몰려있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애들 요 초반 휨 현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여유형입니다.
여유형이 뭐냐? 모의 지원 돌려봤는데 점수가 남어. 에이씨, 던지자. 아까 말했던 걔들이죠. 얘들 무조건 나보다 점수가 높죠. 그런데 전체 모집 정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모집 정원보다 적어 얘들이. 그러면 뒤에서 나랑 비슷한 애들이랑 경쟁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 튄 거를 면적을 계산해봤더니 이미 이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보다 많아.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그죠? 이 여유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종형도 있습니다. 복종형은 뭐냐면 엄마, 아빠,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 뭐 누구든지 간에 빨리 접수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얘를 키우면서 봤더니 맨날 뭐 까먹고 제때 안 하고 엄마 마감 지났어 이런 말을 12년 동안 들어왔거든. 불안한 거야. 아, 붙든 떨어지는 나중 문제고 제때 접수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애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엄마 아빠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또 엄마 아빠 말은 잘 들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앞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꽤 되는데 문제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빨리 접수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상당수 좀 보면서 접수하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속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박기형이 있어요. 알박기형은 뭐냐면 접수하자. 우리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 그래도 앞에서 접수하자. 이쯤에서 접수하면 우리도 알잖아. 뒤에 애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점수가 몇 점이길래 원서 접수가 시작하자마자 접수를 했지? 아, 근데 모집 정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돼. 몇 명 돼. 야, 저거 접수해 되는 거야? 하고 혹시 애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계산하는 악동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죠? 부모님들이나 제 세대에는 한 모집 단위가 막 200명, 300명 했죠. 그런 시대는 이게 비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30명 되는 모집 단위도 있지만 보통은 30명에서 60명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자릿수, 4명, 6명, 7명 이런 모집 단위도 차고 넘쳐요. 서울 지역에는. 그 얘기는 뭐죠? 같은 반 친구 몇 명만 합의해도 큰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종종 납니다. 그래서 알박기형도 무서운 건데 역시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드랍형이 있어요. 드랍형은 뭐냐면 올해 입시는 망했다. 일단 난 접수하고 놀아야겠다. 재수할 거니까 재수 확정인 애들이죠. 그래서 막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팍 열어. 야, 너 정시 원서 접수했어? 아, 뭐하러 해? 떨어질 건데. 야,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 경험을 해봐야 내년에 재수라도 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아, 알았어 하고 게임 그 화면 내리고 원서 접수 5분 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게임 열어서 게임하고 요런 애들이 있어요. 드랍형. 역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한 70%, 75% 정도는 여유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신형까지 합치면 한 80%? 그 다음에 복종형, 알박기형, 드랍형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복종형이나 드랍형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박기형은 모집 정원이 작은 모집 단위일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두시고 모집 정원이 큰 데서는 알박기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한 이유는 앞에 튄 이놈들이 무조건 나보다 점수가 높겠지가 아니라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이 과가 무슨 학과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학과인지, 어느 레벨에 있는 학과인지, 그 다음에 이 학과의 다른 모집군, 이게 만약에 나군이다. 그럼 가군과 다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슷한 학과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 5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면 대강 얘들을 내가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야. 이게 그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변수를 따져보니까 아, 얘들 중에서 한 요만큼만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얘들은 뭐 그러면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하고 나도 여기가 상향은 아니야. 적정 정도는 되거든. 한 번 덤벼보자. 얘들은 나보다 낮은 애들일 거야. 뭐 이런 계산도 나중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 자막 띄워드렸으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 볼게요. 후반은 나중에 보고. 이 막판은 뭐냐면은 마감 직전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쟁률, 실시간 경쟁률 발표 직전에 접수한 애들을 말해요. 이 막판에 접수한 애들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널 콜형이죠. 파이널 콜형.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 파이널 콜이 뭐냐면은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담임쌤일 수도 있고 돈 내고 간 입시 컨설턴트일 수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학생이랑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쭉 이 과정을 거쳐서 같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봤어요. 따질 만큼 따져봤습니다. 근데 학생과 달리 이 부분은 어른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들어야 3시간, 5시간 사이에 여백인데 기다리지 말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버 뻥 나면 어떻게? 우리 따져볼 거 다 따져봤어. 더 돌아봐야 좌고명밖에 안 돼. 얼른 접수해. 이렇게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막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완전지향적이죠. 요런 애들이 여기 많이 몰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지시를 받고 자기 이제 멘토한테 지원한 애들이 여기 많이 몰려서 어느 정도 볼륨이 항상 생겨요. 어느 정도 볼륨이. 그래서 여기가 인원이 많은 거는 나보다 자신 있어서 많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랑 비슷하거나 나랑 높은 애들도 있겠지. 근데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낮거나 그런 애들. 너무 무서울 필요 없어요. 얘들만큼 무섭진 않습니다. 얘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죠. 그 다음에 전이층형이 있어요. 전이층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 누구죠? 눈치 작전하는 애들. 제가 권고 드리는 거죠. 여기서 눈치 작전 하자고. 여기서 그래프 우리는 막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 눈치 작전 하는 애들이랑 앞에서 원소 접수하는 애들 있죠? 그 사이의 애들이에요. 그 중간 성향의 애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얘들 일부 들어오고 얘들 일부 들어오고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여기 있는 애들이 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이층형은 쉽게 말하면 소신 지원하는 애들, 소신 지원하는 애들의 막차. 소신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신중한 애들. 그 다음 뒤에서 눈치 작전하는 애들. 이 눈치 작전하는 애들 중에서 성질 급한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섞여 있는 또 전이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이층형, 파이널 콜형.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볼륨, 이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 대비 이 인원수를 가지고 이 인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모집 단위가 이 지원했을 때 상향이었나 하향이었나 적절이었나. 그 다음에 보통 이 모집 단위 쓰는 애들이 다른 모집군에서는 어떤 대학들에 지원을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유형을 머릿속에 두셨을 때 훨씬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초반입니다. 그냥 초반이에요. 너무 지저분해졌죠? 이 후반은 그냥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후반은 무슨 얘기냐면 이 후반일을 받자 사실은 마지막 날 오전이거나 두 번째 날 저녁이에요. 그때 접수한 애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빠르게 접수한 겁니다. 물론 이쪽 애들이 약간 섞여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 마지막까지 안 본 애들이에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어느 정도 소신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빨리 접수하라고 뭐 닥달을 하거나 그런 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여기 있는 볼륨은 앞에서 튀는 볼륨이랑 합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경쟁률 발표를 하잖아요, 대학들이. 이게 어떤 학교는 3시간, 어떤 학교는 뭐 하루에 한 번, 그러다가 마지막에만 한 3번. 이렇게 발표하는 일시가 다 달라요. 그 발표와 발표 사이에 갭이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부분이 그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좁아 보이기도 하고 가팔라 보이기도 하고 완만해 보이기도 하고. 원래는 가파른 상승이었는데 이 간격이 너무 길어서 완만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합산하게 생각하면 크게 실수하실 일은 없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하고 났으면 항상 이렇게 상승 하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내려가서 연습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요런 그림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아무 시사점도 찾지 못하는 거고 더 정확한 개념은 이것도 아닌 모든 것이에요. 즉 저는 이런 그림을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한 그림이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신 거 상승 그래프 특징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 지원 이 그래프의 면적을 찾은 학생들의 유형까지. 그 다음에 하강 그래프도 자세히 설명드렸죠. 요 두 가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이거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유형이다. 그러면 싹 다 두드러지지 않은 유형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모집 단위가 꽤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봤을 때. 죄송합니다. 파일 재생 시간이 길면 편집할 때도 깨지고 유튜브 업로드할 때도 어렵더라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연결할 테니까 여기서 영상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